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컷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이 많으셔요. 어차피 우리는 행감 시간이니까 질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그 1페이지에 보면 2024년 업무 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설립 목적이 평택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복지 향상,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두 하는 사업들이 모두 사실상 복지하고 관련된다고는 우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자리 복지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잘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딱 옳은 대답 하셨네요. 복지 향상이라고 하면 무슨 꼭 그 어떤 봉사나 뭐 이런 게 이제 복지라고들 그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미션을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도시 평택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이 슬로건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그 미션은 이런 미션이 멋있는 것만큼 우리 그 도시공사의 일자리라 그러나 일거리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성도가 높아서 그 결실로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제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늘 그 자리에 지금 현재 25만 평 정도 머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시설 용지가 어쩌면 이렇게 한 발도 못 가고 0%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참 아쉬운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그 지역의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가 예.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우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그 분양 가격이 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좀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진위 3산단이 저희의 그 사업자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 참여해가지고 민간이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사업자는 그러한 경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수익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회 구성이나 등등으로 볼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익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로 이거 계속 뭐 어떤 그 도시공사와 민간업자의 어떤 그 해결책 없이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뭐 지원 시설이 물론 거기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왕래한다거나 활성화될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래도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좀 먼발치에서 바라다만 보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 대상자도 이게 39가구 중에서 5가구가 늘 지금 계속 이러고 있네요. 이거 그러면 뭐 지원 시설을 대체로 공급 추진해 준다고 해도 이분들은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우선은 좀 39가구에 대해서 지금 예. 그 이주 택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체결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가구. 그래서 끝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까? 예. 그 남은 부분을 5가구에 우선 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모자랐을 때 네. 또는 다 계약을 해버리면
5가구는 하나도 이주택지를 못 못하죠.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지원시설 용지를 이주자택지로 다시 아. 바꿔서 예. 이렇게 공급을 한다거나 또는 그 차액을 갖다가 계산해서 현금 보상을 한다든가 보상. 하는 등의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그 저기 좋은 생각으로서 여기 5가구 남은 그 세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려 같은 게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의원님 하고. 꼭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이분들도 평생 그 터전을 이루고 사시던 분들인데 네. 어차피 3터전을 잃고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의 그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축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네, 그렇게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1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도시재생 이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그랬어요. 뉴딜. 뉴딜 사업인데 이게 지금 21개 사업이네요. 네, 21개 사업 중에서 그 총 사업비가 1,247억 원인데 저는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그 서정동 마을에 그 54억 1천만 원짜리 그 셋들 사업 있죠. 서정 지금 셋들마을, 20페이지 예, 셋들마을, 예, 서정 셋들마을 커뮤니케이션 네. 요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이미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조성 사업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가 굉장히 그 평택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피란민들 뭐 아니면 기지촌 옛날에 흔한 말로 뭐 기지촌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는 그 마을인데 이게 이제 2008년도 옛날에는 그 뉴타운 지역이라고 지구 지정됐다가 지금은 이제 해제돼 가지고 뉴딜 사업이라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9년도에도 그 헤비타드라는 그런 그 법인에서 와서 그 담장 허위기라든가 지분 개량 뭐 이런 사업도 좀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거기에 이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집 2채를 송수파출소 그 앞쪽에 2채를 이제 사가지고 헌원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집이 이제 벽이 금이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방치를 해서 제가 이제 저한테 민원을 줘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집을 헐면서 집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벽이 다 지붕 천정이는데 기와도 떨어지고 집이 헐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 보상 조치도 없어서 제가 도시공사 그때 박주임님이시라고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이 피해를 입으신 분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은 뭐를 원하냐면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거를 좀 원상복귀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로만 이렇게 보상해준다 이렇게 할 거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 어떤 각서 이런 거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누가 하시나요? 그 서정 셋들마을 사업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센터 건물 짓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집 2채를 헐었어요. 거기 예. 거기 건물 짓는 송수파출소 바로 길 건너예요. 예. 맞은편에. 예. 예. 그거 파악을 해서 예. 제가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그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저한테 아무런 어떤 그 저기 뭐야 답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파악해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 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집이 그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예,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셋넷 5번째 주면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오산 우남들 도시개발 사업에 이게 우리 평택 도시공사에서 이게 이제 그 출자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요 사업이 지금 공사가 5.3%
공사 5.3% 출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 10억을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완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완성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 등을 초기 단계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오산시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오산 또 도시공사를 또 만들어서 네. 함께 또 사업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이게 꽤 지금 한 4년 정도 얼추 된 것 네, 같은데 많이 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제 이게 재임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2024년도 그 네. 계획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도시공사에서 10억을 투자해서 개발 이득금 네, 뭐 얼마 정도를 이득을 창출할 수 있어서 투자를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네. 그렇게 했고 아마도 그때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 보고한 정도의 이익은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강팔문 사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김재수 그 도시공사 사장님 계실 때 이게 일이 네. 진행이 됐던 걸로 그 저는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익 보고드린 대로 아마 이익은 창출될 것으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출자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2억 6,500입니다. 5.3% 2억 6,500입니다. 저희가 5.3% 출자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네. 전에 10억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출자가 5.3%여서요. 2억 6,50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투자액은 별로는 많지는 않은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예. 출자액은 많지는 않고 출자액이 되는 거고요. 그 SPC를 구성하는 자본금 50억에 저희가 5.3%를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자본금이 50억. 네, 네.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예가 이런 예 말고 또 있나요? 저희는 이게 처음인데요. 예. 다른 도시공사들 간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 SPC를 만들 때 50%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자회사로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연결 재매지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0%는 넘지 않는 것이 거의 사업하는 데서 원칙인데 근데 공공 부문이 50%가 안 나오면 민간 부문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50%를 넘겨서 이렇게 자본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글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운영이 이제 이게 3월 6일부터 이게 민간에서 이제 우리 도시공사 넘어갔죠?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운영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7억 1,155만 5천 원을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매출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39일 영업일 평균 312만 9,830원이 이득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도시공사 쪽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도의 매출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대단히 뭐 예상했던 만큼은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금년에 운영 예산이 7억 1천이 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와 네.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그래서 생각됩니다. 이거를 지금 1년치 뭐 이제 365일을 뭐 이제 따져 본다고 하면 뭐 보통 한 11억 4,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창출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도 민간에서 그동안 뭐 운영을 하고 그 어떤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시공사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민에서 운영할 때보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민들한테 그 만족의 충족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그 서비스 질을 생각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운영을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 개선이 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에서의 만족도랄까 또는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화공약품을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죠? 거기 이제 그 번호판 같은 거 만들려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씻어야 되나? 그런 것이 포함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 등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도 저희가 위험성 평가 또는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도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에서 운영하던 걸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간 만큼 더 시민들한테 네, 더 잘하고 기대 있습니다. 심리에 더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그 등록 사업소가 되기를 저희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진이천 그 유원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이천 유원지 예산이 29억 전체 예산이 29억 얼마야? 7,900만 원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도시공사에는 20억 2,174만 천 원이 이제 예상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2024년도 예산 12월 달에 저희가 심사 보고에서 진이천 유원지가 이제 송탄 출장소에서 8억이라는 그 철거비를 계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무조건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심사 보고에 있어서 이게 이제 조건부로 이게 이제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제 용역 보고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되면 진짜 엊그제 제가 이제 거길 가서 보니까 이제 철거를 했더라고요. 역사 속으로 이제 진이천 수영장은 이제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재단 직원 12명이었는데 9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해서 예산 도시공사가 이제 7월 1일서부터 한 예산은 6억 1,176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에 예산 하나도 없이 먼저도 얘기했듯이 운영을 했었는데 도시공사에 이만큼 예산을 주었습니다. 인원도 증원해서.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살펴보면 16억 5,965만 원 중에 도시공사가 14억 5,895만 원, 송출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28% 증액이 된 겁니다. 23년도 예산 대비 지난 2022년 살펴볼 때 예산이 21억 6,500만 원 중에서 도시공사가 17억 1,734만 원, 35% 증액.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 예산 29억 1,174만 원 중에서 도시공사 20억 2,174원. 그래서 35%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고 철거비를 이제 9억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반수를 운영을 했죠. 수영장이 이제 뭐 배수관이 막혔다 뭐했다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막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에어반수를 운영한다 했는데 에어반수 운영비 계약 대금이 그때 당시 2억 1,800만 원. 우리가 수도세를 내야 돼서 2천만 원. 전기세 235만 원. 태풍 피해 재설치비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그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또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2,180만 원. 잔디밭 손상이 다 됐죠. 잔디가 썩어서 그것도 복귀하는데 2천만 원. 그 에어반스 점검비 용역비 해가지고 570만 원. 그다음에 수도 관정도 설치도 해줬는데 1,290만 원 해서 약 한 3억 75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에어반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그 에어반스 운영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셨어요? 네, 캠핑장 저 외곽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이제 진천 유원제 그 스마트 영상제라는 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어디께쯤 위치가 됩니까? 한번 설명해. 텐트 친데 뭐 이런 데 쪽인가요? 어떻게? 캠핑장 제일 안쪽으로 거기가 네. 제2 캠핑장입니다. 제일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위치합니다. 무대 설치했던데 그쪽인가 보죠? 예, 제일 안쪽입니다. 예. 그래요? 주차장의 반대편 제일 끝에 저희 진이천 유원지 끝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예. 거기도 역시 이제 계약금 대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수도 시설 관정 같은 것도 다 파줘야 되겠네요.
그 캠핑장 쪽으로는 네. 상수가 들어와서 계량기 설치만 저희가 하고 그다음 물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먼저 그 잔디밭에도 거기 유원지 쪽에 그 관리사무소 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거길 굳이 그 관정을 묻었던데 거기 수도에 관을 연결하려면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도 상수가 이제 저희 관리사무소 쪽하고 캠핑장 쪽으로는 들어오기 때문에 계량기만 추가 설치해서 관로만 이렇게 외부 노출시켜 가지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저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우기철에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한번 뭐 포장 에어바운스가 다 무너지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복구비도 원래 우리 그 평택시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그 비용까지도 늘 우리가 이렇게 맞기로 계약을 하셨나 보죠? 예, 그 당시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예. 그 저희가 그 천재지변에 따라서 그 철거를 할 때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었었는데 예. 천재지변이 아니라 저희가 정상적인 물놀이 운영을 위해서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철거를 지시하게 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가 아니라 비가 예. 와서 바람이 불어서 그게 다 한번 저 망가졌다고 그 보수비가 저게 들어간 거예요. 2,180만 원이. 예, 이전비하고 철거하고 이전비- 재설치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재설치가 들어간 비용이더라고. 다시 재설치 비용이라고 제가 그걸 이전에 있다가 재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걷었다가 다시 네, 설치한 맞습니다. 비용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저거조차도 그 2억 1,8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시의 예산이 들어갔기에 그래서 저렇게 다른데 그 에어바운스 운영 계약할 당시도 저런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 원래는 뭐 저기 1억 7천 얼마라고 하더니 보니까 계약상에 보니까 2억 1,800만 원 저것도 에어바운스 하나 운영하는데 보면 약 3억 정도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저것도.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수영장 다시 관 설치하고 다시 휠터 갈고 했을 때 돈이 뭐 4억 9천 얼마 들어간다더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300만 원이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항상 비도 오고 저기 침수도 되고 해서 이거 이제 철거한 사항인데 철거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 보고를 받았잖아요. 철거 필요한데 그것 좀 한번 저기 봐주시면 철거비가 애초에 6억 4,156만 3,900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 변경이 됐어요. 7억 2,407만 7,490원으로. 그래서 이게 8,251만 3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어떻게 해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발생한 거죠? 이건 이제 시에서 발주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허락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냥 송탄 출장소에서 그냥 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왜 그러는지 알고 계셔야죠. 아니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이것도 없습니다. 참 저 희한해요. 이건 도시공사는 그냥 돈만 갖고 시키면 저희는 이제 시키는 관리만 하도록 돼, 관리만 하고 이렇게 예, 하는 거에 그렇게 돼 대해서도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매길 당시는 그 시설물부터 시설물에 설치된 어떤 그 건축물까지 다 이게 예. 계약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난해도 제가 이제 감사 이제 시간에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것 정도도 이렇게 되면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계셔야지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시의 선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하고 계약 네. 관계가 저희는 시설 관리만 하도록 돼 있고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그래서 내용에 이게 대해서는 검토 의견에서 지금 제가 용역계약 관련서를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돼서 네. 액수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철거비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도구백이 3억 5,273만 9,600원이었었는데 이것도 뭐 이제 3억 7,900 이게 다 증액이 돼서 하여튼 8,200만 원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 제가
용역 그 저기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그거 띄우기 전에 먼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건 조금 이따 띄워주시고. 예, 과거 사진 한번. 제가 요거 이제 용역하기 전에 그 진이천 유원지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 시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저게 그 야간 그 불빛 조명된 사진이고요. 저렇게 이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코스모가 저렇게 키가 커가지고 저렇게 달렸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수영장 그 밑에 눈썰매를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얼려서요. 저렇게 타이어 타고 그 어린이들이 즐거울 만큼 저렇게 사계절을 다 이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개구리원이라는데 거기에 지금 용역에 보니까 물을 얼린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저렇게 물 얼려서 스케이트를 저렇게 즐겼었어요. 전에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가족 자전거라고 저거는 또 제4 주차장에다 갖다가 방치했더라고. 저 주차장 넣고 유채꽃이 저렇게 많이 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고 있어요. 아니 피지를 않아요.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수영장이 있었는데 저거 이제 다 이제 수영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해서 저렇게 해서 연간 30만 명씩 찾아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텅 빈 허벌판으로 저렇게 좀 돼 있습니다.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는 카약도 저렇게 탔어요. 근데 카약배도 왔다 갔다 치웠나 봐요. 저도 저거 타봤습니다. 예. 현재 사진 어제 제가 사진 찍은 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어제 스마트 영상제라고 이제 일찍 좀 찾아갔다가 가보니까 저렇게 철거를 했더라고요. 수영장이. 가보니까 진짜 텅 비었고 꽃밭을 조성했다고 해서 보니까 꽃이 별로 피지도 안 하고 저렇게 군데군데 풀은 또 다 죽어 있고 가족장은 텅 비어가지고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것도 보면 꽃식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별로 없이 저렇게 황량한 벌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뭐냐면 가시박입니다. 가시박이 저기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저게 저렇게 넝풀이 저렇게 익기 시작하면 금세 저기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시박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0나무는 제가 뽑아버렸어요. 가시박이 저기 지금 서식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거 기생식물이잖아요. 저거 익기 시작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쁘게 해놓은 거는 저기 꽃거리대 28개가 저렇게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저게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그 자전거 레일바이크 옆에 있어서. 그리고 저거는 지인이 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없어서 난리고 차 세울 데 없어서 난리인데 저게 84면인가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황량하게 이렇게 폐허의 거리로 저렇게 돼 있고 옆에는 가족 자전거를 거의 왼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포장 덮어놨는데 가족 자전거를 저렇게 덮어놨어요. 저래서 지금 지인이 전 유원지 저쪽에 이제 그 매점 있는 쪽에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데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용역을 해서 좋은 곳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사업 개요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 보고를 한 철거 부지 기본 구상 계획 용역 보고 아닙니다. 눌러요. 누르고 다 누르세요. 거기서부터 저게 이제 진이천 패밀리 파크 조성이라고 저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저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저게 이제 물놀이장하고 느티나무 숲 만들고 이런다고 이제 저렇게 해놨어요. 구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저게
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꽃 1년이면 1억이나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나 꽃도 작년부터 피지도 않았고 지금도 가보니까 별로 피지를 않았어요. 안 왔는데 차라리 저걸 억새원이나 억새풀 밭이나 뭐 이런 걸 만든다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사진. 저거 이렇게 그림은 참 멋있죠. 수변에다가 해서 저런 식으로 무용도인데 저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없고 그림만 저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거는 그런대로 좀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 수영장 그 매립한 데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고 지난번 용역 보고 할 때도 저런 어린 놀이터가 있었고 오른쪽에 저게 보니까 어린이 수영장이 있었던 쪽인 것 같은데 개구리 원이라는 거를 만들겠다 저렇게 했고 그 옆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저기다 물을 얼려서 이제 눈썰매장 저기 썰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도적인 그 마음의 그 안도감이 가졌고 그 밑에는 억새원이라고 해가지고 억새 풀밭을 저렇게 한다는데 지금 원평동 노을 유원지가 저런 식으로 구상을 저기 해놨어요. 가을에 가보면 억새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희들이 다 이제 살펴보았죠. 그 다음 사진. 지금 뭐 이벤트 광장도 만들고 어린이 뭐 놀이터 만들고 초아 정원도 만들고 갈대 산책로도 만든다고 이제 사계절 장미원도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을 유원지의 계획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 교양시설 노을 유원지에는 그 맹꽁이 교육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개구리원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꼬리명주 나비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저기 노을 유원지에는. 그런데 이 꼬리명주 나비하고 지방울 덩굴 서식지는 원래는 진이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이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다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통복철에 거기에 지방울 덩굴 서식한다고 거기다 갖다 좀 식재를 하고 지금 노을 유원지에 진이천 유원지에 있던 모든 시설들이 조금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개구리원이라고 있고 겨울에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함께 그 개구리원 옆에 꼬리명주, 나비, 서식지, 지방울 덩굴 요거 어떤 체험관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 용역이 어차피 나온 거지만 그 용역은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거 용역하고 이럴 때 지역민들하고 함께 상의도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서 어떤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그 상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꽃식재 비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영 씨 요거 하나 띄워주세요. 수레국. 꽃식재비를 보니까 2023년도에 원래는 1억을 잡았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1억 4,200만 원이라는 꽃식재비가 들어갔어요. 그 레일바이크 주변에. 그런데 이게 꽃이 별로 작년에도 안 폈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이제 작년인데 올해 지금 그 꽃밭 조성비를 보니까 1억 중에서 4,022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수레국화라고 이제 그 국화꽃이 심겨져 있는데 이거 내가 사진 줬는데 이 수레국이라는 국화가 뭔가 이게 보라색이 꽃인데요. 이 꽃값이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꽃이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찍어 왔는데 이게 들어간 예산이 보니까 4,02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꽃을 이게 저기 수레국이라는 꽃이 뭔가 해서 제가 봤더니 이게 수레국이더라고. 보라색 꽃 잔잔하게 이렇게 카네이션가 하나 핀 꽃인데 이게 많이 심긴 심은 것 같은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풀밭인지 꽃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바에는 이런 꽃이 값을 아끼고 꽃을 심을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갈대 숲이라든가 거기는 진천 원래는 이제 갈대가 많으니까 원평 노을 유원지 마냥 그런 식으로 한번 이거를 저 식재를 해서 한번 유원지를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고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전남 곡성에 장미꽃 축제라고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1,400종의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열대꽃 뭐 이런 걸 서식해서 한 23,000평 속에 꽃을 굉장히 했는데 그게 올해 4회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평택 시민을 데리고 제가 거기 한번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너무 저기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서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아마 진이천 유원지도 평택 우리 저기 생태공원 한번 가봤잖아요. 농협기술센터에. 거기까지 그렇게만이라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진이천 유원지도 훌륭한 그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까 사진 보냐 옛날에 그 진이천 유원지 코스모스나 유채나 꽃냥개비 심었다고 그러는데 꽃냥개비 같은 거 지금도 볼 수도 없고 이러는데 우리 그 진이천 유원지를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인원도 9명이나 증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129 사이트를 그 야영 캠핑장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들랑달랑 그 주차비하고 받고 그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 의원님 그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꼬리명주 나비 서식지 지방울 덩쿨, 예. 지방이 덩쿨, 지방울 덩쿨 예. 이런 부분을 맹꽁이 교육장과 함께 어떤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수행 중이고 하니까 네. 어떤 송탄 출장소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식재도 송탄 출장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혼화되니까 이게 일이 잘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꽃식재가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송탄 출장소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꽃식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거 갖고 더 이상의 어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제가 이거 제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그 용역 같은 경우도 상수원 보호 해제되는 그 지역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이런 방안도 마련도 해봐야 됐을 것 같고 그 은살리 그 삼리 사리 오리가 70만 평이 앞으로 상수원 보호 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가 산업단지 일부 한 30만 평하고 나머지 한 40만 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시장님과 저희가 조찬 저기 회의를 4월 15일 날 했습니다. 4월 17일 날 국토보고 결의맺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시장님과 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하라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거기를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 분양되지도 않는 산업단지 만들지 말고 70만 평이고 80만 평 국가정원 마냥 그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만 80만 국가정원이 88만 평이더라고요. 저희가 답사고 왔는데 그 정도고 진이천 유원지하고 우리 그 불악산에 그 산림 체험숲이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리모델링 지금 산림과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연계하면 진이천 유원지가 무봉산 수련원 진이천 유원지 불악산 산림 체험숲 이게 한 코스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도시공사의 큰 건설이라든가 큰 어떤 사업에들만 정신없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세세한 시설본부라고 다시 하나 그래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강원도 소금산 그 출렁다리 갔을 때 거기는 시설본부가 있더라고요. 시설공단이 있더라고.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공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산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시설 많은 거를 해놨는데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아끼지 말고 진전 유원지도 그 둘레길도 해달라고 시민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옛날의 추억을 반추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그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팔문 사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잠깐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가 자료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 보고 자료 해가지고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공사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이거를 주셨는데, 요 발생 시기가 언제죠? 내년 3월 2일입니다. 네. 네, 3월 한 2일 정도 했죠. 제가 그때 나름대로 한번 그 관련 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안전진단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제 보고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설계자 아니 시공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인본건설 주식회사 55%하고 주식회사 동일토건하고 이제 45%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고, 감리자도 마찬가지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자본금과 어느 정도의 뭐 수주 실적을 갖고 있는 이 건설 회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한 163억 뭐 한 873만 9천 원 정도의 도급액인데, 지금 현재 이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면은 이 하자 진단에 따라서 이 두 개 구조 이제 안전 진단을 의뢰한 데가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관리 공학회하고 그다음에 대한건축학회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각자 좀 상이한 이 의견을 좀 주셨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다시 금액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업체들이 감당이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구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상당한 건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보면 이 업체가 이 지금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된 거잖아요. 지금 준공 예정 기간이 한 6월 달로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매우기식으로 위에 이제 흙 대매우기 해다가 하중을 못 견뎌 가지고 이 어느 정도 이 침하된 부분이 침하가 이제 위에서 이제 붕괴가 조금 일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지금 들었을 때 이 기둥하고 이 보 타입이 철근 배근 자체가 좀 들어보면은 거의 무량판 구조 비슷하게 좀 일반 이 시공 방법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와이드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무량판 구조로 업계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조가 막 저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라멘 구조라 그랬나? 일반 타입이 라멘 구조라 그랬나요? 일반 보 타입하고 맞나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무량판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아마 이슈화된 모 건설사에서 이 그런 방송사에서 아마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 이 무량판 구조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이제 설계는 이제 평택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부터 저희 도시공사로 이게 넘겨왔거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와이드보 무량판 구조로 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같은 경우가 설계를 할 때 보면 기본적인 타입보다 좀 특이한 설계를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전에 저 지제세규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이 설계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설계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 뒤에 4쪽을 보면은 안전 커뮤니티 광장 보호는 타연장 보호와 비교하여 넓은 형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맞아요? 넓은 형태가? 상당히 넓은 형태입니다. 와이드보라고 그래서. 그럼 넓으면은 그만큼 넓으면은 촘촘히 철근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구조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특별한 넓은 그- 구조고 이 보호 타입이 있으면 교차되는 부분에 그거를 받으려면 촘촘히 해가지고 받쳐줘야지만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촘촘히 한 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는 그렇게 그런- 돼 있는데 했는데 결론은 이 타입이 이 라멘 구조 타입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시공에는 시공자들이 그거를 착각해서 누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이게 그 전문가들이고 시공자도 전문가고 그다음에 작업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업자. 그러니까요. 시공하던 사람들도 전문가고 근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감리회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몰라서 무지해서 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보다는 아는데 착각을 했을 것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라멘 구조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세상에 뭐 말 그대로 철근을 누락시켜 가지고 일부러 누락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체결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체결을 하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철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철근끼리 또 엮어주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엮어주는 그 철근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이제 우리 처장에서 판단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매우 촘촘하게 이렇게 철근이 있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작업하시는 그쪽에 있는 시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그래서 하는 거고. 어떻든 설계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설계는 이게 굳이 그렇게 촘촘하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감리가 또 그만큼, 감리는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공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감리자 같은 경우는 공정에 맞춰 가지고 다 체킹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감리도 대단히 잘못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감리의 책임도 있고 시공자의 책임도 있고, 설계는 어차피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어떻게든 문제가 없게 설계는 돼 있다, 그런 현재로서는 말씀이시죠? 뭐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든 시공사하고 이 감리 회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이제 쟁송이 생길 텐데, 만약에 이 경우에 시공자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이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좀 해보죠. 예, 이제 그 보증금 이제 보증이 돼서 보증을 섰는데요. 뭐 보증은 그 한 뭐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억 갖고 감당이 예, 안 될 그래서 것 같은데. 감당하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12억 갖고 감당이 안 돼서 이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면 그럼 향후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공회사가 이제 그 두 개 회사인데 인본이 이제 주로 이제 하고 또 동일건설이 동일토건이라고 이제 거기가 공동 도급사인데 그 두 개 회사가 있고 또 감리도 또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리회사 두 개 또 건설회사 두 개는 이제 접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제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리회사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담해서 하는 거로 이제 내부적으로 시공사 이렇게 두 군데의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시공사하고 감리자 두 개의 회사가 예. 지명원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명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하는 있는 회사들이다, 네 개가. 건설회사가 이제 주 건설회사는 이제 그 영세한데 또 그 동일토건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회사는 좀 더 괜찮기 때문에
분담해서 하면은 해결은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뭐 추후에 잘 협의하셔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됐든 다 재시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분 보강을 하더라도 어떤 뭐 시민이 이런 사태에서 부분 보강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용을 과연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를 좀 협의할 때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좀 나중에 추후에 좀 보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